자, 생명과학 2차 시 원격 수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번인데요. 6번인데 수능 문제에서 어떤 가계도를 줍니다. 근데 이 가계도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분석을 하려면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두 가지를 알아야 분석을 해서 모든 구성원의 유전자형을 파악할 수 있어요. 이걸 다 해야 이제 보기, 기역, 니은, 디귿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파악을 해서 정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야 돼. 최종적으로 이거를 해야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이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알아야 돼. 첫 번째는 상염색체 유전인지 성염색체 유전인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우성인지 열성이 뭔지 이 두 가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유전 현상에 어떤 유전 형질이 상염색체 유전인지 성염색체 유전인지를 알아야 되고, 어떤 형질의 대립 형질이 우성 형질인지 열성 형질인지를 알아야 가계도를 분석해서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여기 보면 이 부분, 어떤 유전 현상이 상염색체 유전인지 성염색체 유전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지금까지는 귓불, ABO식 혈액형, 그 다음에 정록생맹 이런 것들 우리가 배운 내용이니까, 정록생맹은 X염색체니까 성염색체 유전, 귓불은 상염색체 유전,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풀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걸 안 알려줘요. 이렇게 어떤 유전병이라고 하는 것만 알려주지 이 유전병이 뭔지를 몰라. 그러면 이 유전병이 상염색체 있는지 성염색체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이 유전병이 우성인지 열성인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가계도를 완전히 분석을 해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주요한 방법으로 한 선생님이 3가지 정도를 가지고 왔는데, 이 방법 이외에도 다른 방법으로도 여러 가지 예시로 나올 수 있지만 한 이 3가지 정도만 기본적으로 알아놓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스스로 문제를 분석하고 생각해보면서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3가지 정도 가져왔습니다. 먼저 이런 가계도, 지금 아래와 같은 이런 형태의 가계도가 주어졌을 때, 물론 다 지금부터는 돌연변이를 무시합니다. 돌연변이가 있으면 다양한 더 복잡한 상황들이 연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돌연변이는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가계도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계도가 주어졌을 때 이 가계도에서 이 유전병은 상염색체냐 성염색체 유전이냐 아니면 우성이냐 열성이냐, 이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가계도만으로를 통해서. 그럼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유전병은 열성 형질입니다. 그리고 정상이라고 하는 애가 우성 형질입니다. 자, 그 이유는요? 그 이유는 바로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4번이라고 하는 자손에게서 새롭게 나타났죠. 그러면 새롭게 나타난 이 형질이 항상 열성이다. 그리고 부모에게서 나온 형질이 우성이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우열관계를 파악했습니다. 이제 우열관계를 파악했어요. 유전병은 열성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두 번째 상인지 성염색체 유전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항상 접근할 때는 여기 반드시 접근할 때는 성염색체 유전부터 가정을 해봐서 풀어볼 것. 왜냐면은 상염색체 유전은 성염색체 유전으로도 풀려요. 이거는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실제로 상염색체 유전이야. 그런데 내가 그 유전 현상을 성염색체일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풀면 그게 풀려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 성염색체 유전 되네? 성염색체 유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는 안 됩니다. 반대. 성염색체 유전이 되는 건데 상염색체 유전으로 풀면 선생님 잘못 얘기한 것 같습니다. 잘못 얘기한 것 같아요. 다시 어떤 유전 현상이든 상염색체 유전으로 가정을 하고 풀면은 풀립니다. 그래서 실제는 성염색체 유전인데 이것을 상염색체 유전일 것이다 라고 하고 가정하고서 해석을 하면 풀립니다. 그래서 상염색체 유전되는구나 이렇게 결론을 짓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지. 반대로 상염색체 유전인데 이거를 성염색체 유전이라고 가정을 하고 성염색체 유전일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가계도를 해석하면 가계도가 안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석이 안 되는 경우 있어요. 성염색체로 가정하고 풀었는데 해석이 안 돼. 그러면 성염색체 유전이 아니구나. 상염색체 유전이 맞구나.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조금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먼저 잘 안 되는 것부터 해보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반대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접근할 때는 성염색체 유전일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풀어보는 겁니다. 이 가계도를 접근할 때도 성염색체 유전부터 가정을 하고 풀어보는 겁니다. 자, 성염색체 유전이라면 일단 열성형질이니까 이 4번 같은 경우는 XX, 2번은 XX, 1번은 XY, 3번도 XY 이렇게 성염색체를 갖겠죠. 근데 4번이 지금 어떤 유전병이 나타났다는 건 둘 다 프라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X'이 여기에 유전병이 들었는데 이 유전병이 지금 열성형질이기 때문에 X'이 두 개가 다 있어야 이처럼 X' 두 개가 다 있어야 열성 형질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X'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두 개 중에 하나는 아빠가 줬을 테고 하나는 엄마가 줬을 겁니다. 엄마가 주는 경우는 엄마 X' 하나 있어도 돼요. 그렇지만 정상으로 나옵니다. 왜? X가 우성이니까 X'이 있어도 정상으로 나옵니다. 보인자죠, 보인자. 그래서 정상으로 나와. 근데 아빠는 달라요. 아빠는 X'이 있으면 유전병이 생깁니다. 근데 실제 지금 보면은 XY여야죠. 지금 정상으로 나왔으니까 XY여야 되는데 이 4번을 설명하려면 X'을 들고 있어야 돼. 이렇게. 그러면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네. 뭔가 지금 가계도를 풀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걸로 해도 안 되고 이걸로 해도 안 되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성염색체로 생각해서 가정하고 풀었더니 해석이 안 되네. 해석이 안 돼. 성염색체로 했는데 얘네들은 이 가계도를 보니까 이건 성염색체 유전으로는 해석이 안 됩니다. 해석이 안 돼요. 그러면 이 유전은 성염색체 유전이 아니다. 무슨 유전이다? 상염색체 유전이다. 라고 이제 확신을 갖고 접근해서 풀면 됩니다. 자, 상염색체 유전 할 때는 알파벳을 몇 개씩? 남자, 여자 구분하지 말고 알파벳을 2개씩 쓰면 되죠. 자, 우성을 예를 들어 라지 A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성을 스몰 A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4번 같은 경우는 스몰 A가 나오면 되죠. 그러면 1번, 2번은 라지 A가 있어야 되고 자순 4번을 만들려면 스몰 A도 하나씩 있어야죠. 그럼 이렇게 가계도를 풀면 해석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잘 되죠. 그죠? 3번 같은 경우는 라지 A 언더바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가계도가 나왔을 때는 100% 상염색체 유전이고 유전병은 열성이다 라고 하는 걸 바탕으로 가계도를 이렇게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항상 접근할 때는 성염색체 유전이 될 거라고 가정을 하고서 접근을 해본다. 근데 이 접근을 했을 때 해석이 안 된다. 그러면 뭐로 결론 지으면 된다? 상염색체 유전으로 결론을 내면 된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구성원들의 유전자형을 모두 이렇게 파악하면 가계도 분석이 끝납니다. 넘어갑니다. 두 번째 경우, 유전병에 대한 DNA 상대량이 서로 같은데 표현형이 서로 다른 경우. 자, 이 말은 무엇이냐? 자, 추가 질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번과 4번 얘네 둘이 유전병 대립 유전자의 DNA 상대량은 서로 같대요. 근데 3번과 4번의 표현형이 서로 다르죠. 이런 경우가 나타나면 성염색체 유전이라는 거죠. 자, 분명 대립 유전자, 유전병에 대한 대립 유전자가 서로 DNA량이 같아요. 그 말은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열성 형질이니까 지금 부모 형질에 없던 게 새로 나왔으니까 얘가 열성이죠. 그리고 얘네가 우성이죠. 이렇게 우성 열성을 따질 수 있고, 자, 열성 형질에 대한 대립 유전자의 수를 얘를 뭐 스몰 a 그리고 얘를 뭐 라지 a라고 표현해 볼까요? 자, 이건 지금 그러면은 상염색체 유전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예를 들어서 얘가 나와니까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 얘가 스몰 a야. 근데 4번은 정상이니까 라지 a 언더바가죠. 되겠죠. 근데 유전병에 대한 대립 유전자의 DNA 상대량이 서로 같대요. 여기에는 지금 스몰 a가 2개 들어가 있어요. 그럼 4번도 스몰 a가 2개가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스몰 a가 2개라는 겁니다. 서로 같은데 표현형이 근데 이렇게 표현형이 다를 수가 있나요? 말이 안 되죠. 얘가 어떻게 스몰 a가 2개가 될 수 있겠어? 표현형은 정상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스몰 a가 2개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겠어? 이렇게 상염색체 유전으로 이거는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안 되네. 그러면 이번에 성염색체로 생각을 해보자. 성염색체, 얘를 X'이라고 쓰고 얘를 X라고 쓰겠습니다. 물론 뭐 Y염색체로 할 수 있는데 Y염색체로 하면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Y염색체면은 얘가 나왔다는 건 Y'을 받았기 때문에 얘가 나왔겠지. 그 Y'은 1번이 줘야 돼요. 그럼 1번도 유전병이 있어야죠. 근데 1번은 없는데 2번이 갑자기 생겨? 그쵸. 이거는 Y염색체에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Y염색체는 그 가족 내력이라서 남자들이 다 걸려야 돼요. 그 집안 남자들은 다 걸려야 됩니다. 근데 이처럼 누군 걸리고 누군 안 걸렸다, 이런 경우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Y염색체가 아니라 X염색체가 반성유전에 해당이 된다. 자, 반성유전이라 가정하고 풀어보겠습니다. 반성유전. 자, 얘 XY겠지. 얘 XX. 근데 3번이 나왔어요. X'Y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X'은 엄마가 줘야 되니까 X'. 자, 그런데 3번과 4번의 유전병에 대한 대립 유전자의 DNA 상대량이 같대. 자, 3번을 보니까 X' 하나 있죠. 얘 유전병에 대한 유전자가 한 개 있습니다. 한 개. X' 한 개 있어요. 그럼 4번도 X' 한 개 있으면 돼요. 그럼 나머지 뭐를 가지면 X' 하나밖에 없겠냐? 그렇죠. X 하나 있고 X' 하나 있으면 X' 둘 다 하나씩인데? 그죠? 그러니까 DNA량은 같다. 유전병에 대한 대립 유전자의 수는 같아요. 3번이랑 4번이랑. 그런데 표현형이 다를 수 있죠. 지금 뭘로 따지니까 설명이 돼? 그렇죠. 성염색체로 따지니까 설명이 되죠. 그래서 이런 가계도가 나오고 추가 제시문으로 이런 내용이 나왔다. 근데 남자랑 여자랑 유전자형은 뭔가 비슷하다는데 표현형이 이렇게 다르게 나온다. 발현 빈도가 다르다? 이거는 성염색체 유전이구나. 이렇게 접근해서 풀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지금 2가지 경우를 알려줬어요. 넘어갑니다. 자, 이번엔 3번째 경우인데요. 이거는 이제 아까 앞에서 봤던 거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보다는
조금 더 심오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이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정말 좀 잦은 빈도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자, 다음과 같이 대립유전자 DNA 상대량을 표기했을 때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라지 A를 하나 있고 스몰 A도 하나 있고, 근데 얘네들은 대립유전자입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도 대립입니다. 대립유전자인데 B는 하나 있고 스몰 B가 없어요. 자, 이런 표가 나왔다. 이런 내용의 표가 나왔다. 그러면 이 표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은 이게 상염색체인지 성염색체의 유전이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아느냐? 일단은 라지 A랑 스몰 A랑 같이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은 핵상이 2N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상동 염색체가 두 개가 있는데, 얘가 상동 염색체가 있는데, 상동 염색체인데 한쪽에 라지 A가 있고 한쪽에 스몰 A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라지 A가 하나 있고 스몰 A가 하나 있다는 건 얘랑 얘가 이 두 개의 염색체가 동시에 같이 있다는 거죠. 상동 염색체가 같이 있네? 짝을 이루고 있네? 그냥 핵상이 2N이라는 거죠. A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B를 보니까 B는 파란색으로, B를 보니까 B는 이상하게 설명이 안 돼요. B 같은 경우는 어떤 염색체가 이렇게 있을 텐데 한쪽에 라지 B가 있어. 그럼 이 또 다른 상동 염색체에 라지 B가 있거나 스몰 B가 있으면 되잖아. 근데 라지 B가 들어가면 라지 B는 두 개가 될 테고 스몰 B는 0이 될 테고 맞아. 근데 지금 라지 B는 하나밖에 없대. 그러면 여기 스몰 B가 들어가야 되나? 스몰 B가 들어가면 여기가 1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가 라지 B도 하나, 스몰 B도 하나,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돼. 근데 뭔가 다 설명이 안 돼. 자, 이런 경우를 설명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B라고 하는 유전자가 성염색체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이 B라고 하는 유전자가 성염색체에 있으면 X염색체가 있고 Y염색체가 있죠. X염색체에 B, 라지 B가 하나 들어가는 거야. 근데 X염색체가 하나밖에 없어. 누구일 때? 남자일 때, 여자일 때? 그쵸, 남자일 때 X염색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X염색체에 라지 B가 하나 들어가면 라지 B 하나 있고, 근데 스몰 B가 없어도 되네? 왜? X염색체가 또 없으니까. 그 B라고 하는 유전자는 하나밖에 안 갔네? 이런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표가 나오면 첫 번째 해야 될 거, 오케이, 얘네 둘이 같이 있어, 2N이다, 핵상이 2N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다 짝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짝이 없네? 얘는 짝이 없어요. 얘는 짝이 없습니다. 그러면 핵상이 N인가? 아니죠. 여기 2N이라고 이미 판정이 났기 때문에 얘는 핵상이 N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얘네들을 설명할 수 있는 건 얘네가 성염색체에 있을 때구나. 근데 성염색체가 하나밖에 없네. 그러면 얘가 X염색체가 뭐 하나밖에 없다는 거거나 아니면 Y염색체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네. 오케이, 그러면은 남자의 경우에는 가능하구나. 오케이, 그러면 얘는 남자구나 라고 하는 걸 결론을 내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B라고 하는 유전자는 성염색체에 존재하고 A라고 하는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존재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결론을 이렇게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전제 조건은 그냥 문제를 더 정확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시문으로 주어지는 것들이니까 이거는 뭐 외운다고 해서 뭐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한 얘기입니다. 하나의 세포에 존재하는 대립유전자의 상대량을 나타낸 겁니다. 하나의 세포 안에서 있는 대립유전자의 종류와 수. 대립유전자의 DNA 상대량은 같다. 라지 A가 하나 있고 스몰 A가 하나 있고 라지 B가 하나 있다. 그래서 라지 A랑 라지 B는 이렇게 상대 DNA 양으로 따지면 그냥 똑같이 하나씩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A와 스몰 a는 서로 대립, B와 스몰 b는 서로 대립. 이것도 뭐 다 나와져 있는 그런 전제 조건이고, 자 여기 이걸 분석할 때 스텝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핵상 파악하기. 핵상이 n이냐 2n이냐. 근데 선생님 단박에 2n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대립유전자가 하나의 세포에 대립유전자가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건 상동염색체가 이렇게 같이 존재한다는 뜻이고, 상동염색체가 같이 존재하니까 핵상이 2n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대립유전자가 존재하는 상염색체 파악하기. 오케이, 얘 같은 경우는 그러면 상염색체로 설명이 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상염색체로 설명이 안 되네. 얘는 성염색체 있어야 되네. 성염색체 있는데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얘는 성염색체가 하나밖에 없는 거네. 성염색체가 한 개밖에 없는 경우는 X가 하나 있거나 Y가 하나 있는 남자구나. 그래서 개체의 암수를 파악합니다. 수컷이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유전자형을 파악하면 얘는 유전자형이 어떻게 돼?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이렇게 쓰면 안 되죠. B, 스몰 b가 없으니까. 그래서 라지 A, 스몰 a, 라지 B, Y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성염색체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게 Y에 있다고 하면 이렇게 쓰면 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만 써도 돼요. 그렇지만 여기엔 성염색체, 또 다른 성염색체가 하나 있죠. 자, 선생님이 그럼 두 가지 쓰는 예시를 한번 보여주면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라지 A, 스몰 a, 라지 B, Y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라지 A, 스몰 a, 라지 B, X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썼다는 건 이 B라고 하는 유전자가 어느 염색체에 있다? 그렇지, X 염색체에 있어야죠. 이거 X 염색체에 있어야죠. 아래 거는 B라고 하는 유전자가 어디 있냐? 그렇죠, Y 염색체에 있어야죠. 그래서 XY가 이렇게 하나씩 있어야 되니까. 자, 이렇게 되면 내가 만약에 어떻게 다시 돌릴 수가 없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썼다는 건 이거는 반성 유전이 해당이 되는 거죠. 선생님이 이렇게 썼다는 거는 한성 유전에 해당이 되는 경우겠죠. 이 B라고 하는 유전자가 Y 염색체에 있으니까 한성, 이 B라는 유전자가 X 염색체에 있으니까 반성. 이 B라고 하는 유전자가 성염색체에는 있는데 그 성염색체 중에서 X 염색체에 있는지 Y 염색체에 있는지는 아직 몰라요. X 염색체에 있을 수도 있고 Y 염색체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남자는 X도 하나고 Y도 하나이기 때문에 이 B가 X 염색체에 있으면 X 염색체 하나밖에 없으니까 1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이 B가 Y 염색체에 있어도 Y 염색체 하나밖에 없으니까 1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반성 유전이 될지 한성 유전이 될지는 조금 더 명확하게 그 제시된 제시문이나 아니면 가계도나 이런 것들을 더 분석해서 파악할 수 있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X 염색체에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거의 90%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한성 유전은 간단하게 소개를 한 거고, 반성 유전은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한 겁니다. 보통 문제는 반성 유전에 관련된 내용으로 나오기 때문에 반성 유전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먼저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이제 자, 이런 가계도 이런 표가 나왔어요. 이런 표. 이 표를 통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보자. 이 사람이 일단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파악을 해볼 수도 있고, 이게 상염색체 있는지 성염색체 있는지도 파악을 해볼 수도 있는 건데, 자, 일단은 핵상을 먼저 항상 파악을 했죠. 핵상, 얘의 핵상은 뭘까? 핵상은 2n입니다. 왜 2n이야? 그렇죠, 라지 A 있고 스몰 a 있죠. 하나씩 있죠. 대립유전자가 이렇게 같이 동시에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핵상은 2n이다. 그런 면에서 B라고 하는 유전자가 2개 있네요. 이번에는 A라고 하는 유전자도 2개 있고 B라고 하는 유전자도 2개 있다. 이런 경우를 설명할 수 있는 거, 자, 이렇게 있겠죠. 상동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또 다른 염색체에 이렇게 상동이 있습니다. 라지 A 이렇게 들어가고, 스몰 a구나. 스몰 a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에 라지 B,
라지 B 이렇게 라지 B가 2개 들어가고 라지 A 스몰 A가 하나씩 이렇게 들어간 이런 경우에 요런 표대로 나오겠죠. 이 핵상 EN입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줄 알면 됩니다. 이 표를 보고 얘가 한 이런 정도 이런 모습으로 있겠구나. 근데 지금 이 내용만으로는 이게 성염색체인지 상염색체인지 알 수 있을까요? 얘도 알 수가 없죠. 선생님 이거 상염색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왜? 짝이 있으니까 2개씩. 근데 여자라고 생각을 하면 여자는 성염색체를 X염색체 똑같은 X염색체를 2개 들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X염색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거를 X염색체로 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염색체인지 상염색체인지는 구분할 수 없고요. 그리고 더구나 이게 남자에 해당이 되는 구성인지 여자에 해당하는 구성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여자 같은 경우는 상염색체도 모두 짝이 있고 성염색체도 XX로 서로 똑같기 때문에 여자의 경우에는 이게 상염색체 들어가 있는 건지 성염색체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B라고 하는 게 상염색체 있는지 이게 성염색체 들어가 있는 건지 이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이거 남잔지 여잔지 상염색체 유전인지 성염색체 유전인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파악할 수 있었던 경우를 잘 이해를 해놔야 이런 거 나왔을 때는 이거는 파악이 안 되구나 어렵구나 라고 하는 걸 같이 비교해서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법칙 같은 법칙. 서로 다른 종류의 대립유전자가 같이 있으면 무조건 핵상은 뭐라고? EN이다. 서로 다른 종류의 대립유전자가 동시에 같이 있으면 핵상은 EN이다. 이 정도만 파악할 줄 알아도 대단한 겁니다. 그 다음에 대립유전자의 합이 스몰 a 합이랑 라지 B 스몰 b의 합이 같으면 핵상이 EN인지 N인지는 모르지만 A 플러스 스몰 a, B 플러스 스몰 b가 다르면 무조건 EN이고 수컷이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서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A랑 더했고 B랑 더했는데 달라. 그러면 어쨌든 얘랑 얘는 같이 있으니까 EN이 맞고 그리고 수컷에서만 해당이 된다. 이게 좀 전에 봤던 경우 3번 같은 내용이죠. 경우 3번이 지금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랑 다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줄 수 있으면 됩니다. 선생님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요거 있어요. 선생님 요게 이해가 안 되는데 대립유전자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가 합했을 때 같아.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같죠. 지금 얘 합했을 때 2, 얘 합했을 때 2니까 서로 같아. 근데 핵상이 EN인지 N인지 모른다? 선생님 아까 이거 EN이라면서요. 그치, 이런 경우는 알 수 있지. 이런 경우는 핵상이 EN인지 N인지 알 수 있어. 근데 이런 경우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가 있는데 2, 0, 2, 0이야. 이거 더했을 때 2, 이거 더했을 때 2니까 이거 핵상 EN이야? 이거 핵상 EN일까요? 이건 핵상이 EN일 수도 있고 N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비교해서 알려줄게. 이건 좀 중요합니다. 별표 2개 할게. 자, 2가지 설명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동염색체가 있고요. 이렇게 상동염색체가 있어요. 여기에 라지 A 들어가고 여기 라지 A 들어가고 여기 라지 B 들어가고 라지 B 들어가. 자, 상동염색체가 짝을 이루고 있으니까 EN이죠. 이런 경우에 유전자형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라지 A 2개, 라지 B 2개 설명되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지금 감수 1분열이 끝나서 감수 1분열이 끝난 직후에 세포가 만들어진 겁니다.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있을 거야. 이렇게 상동, 얘랑 상동이야. 이렇던 세포가 감수 1분열 통해서 이렇게 2개가 들어왔어요. 나머지 2개는 반대로 갔겠지. 그지?
그때 여기에 라지 A 들어가고 여기 라지 A 들어가고 여기 라지 B 들어가고 여기 라지 B 들어가 있어. 자, 이런 경우도 라지 A는 2개, 라지 B도 2개죠. 자, 근데 이 위에 있는 거랑 달라요. 얘는 핵상이 2n이었지만 얘는 핵상이 지금 n이죠. 그래서 이런 표가 나오면, 이 표가 나오면 얘 같은 경우는 2n짜리로도 설명이 되고 n짜리로도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되기 때문에 핵상이 2n인지 n인지 알 수 없다라고 쓴 겁니다. 지금 이 표는 확실히 2n이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지만 이런 표로 나왔을 때는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이제 상염색체와 성염색체 유전의 확률을 계산을 해볼 건데, 상염색체 유전과 성염색체 유전의 확률 계산. 자, 여기서 성별을 모두 고려해야 됩니다. 성별을, 상염색체 유전과 성별을 모두 고려할 때. 근데 상염색체랑 성염색체는 서로 다릅니다. 염색체의 종류가 달라요. 염색체 종류가 다르다는 건 독립적으로 유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귀에 대한 모양, 귓불에 대한 이 유전자형은 상염색체 유전을 따르고 성별은 성염색체 유전을 따르겠죠. 얘는 귓불. 그러니까 염색체 종류가 다르니까 귓불이라고 하는 유전 형질과 성별이라고 하는 유전 형질은 서로 각각 독립적으로 유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독립 유전이 될 때는 뭐 하냐? 각각 확률을 계산해서 곱해라. 자, 그럼 여기서 라지 2를 가지고 있는 남자아이가 나올 확률을 구해볼 거야. 이 둘 사이에서 라지 2를 가진 남자아이가 나올 확률을 구해보면 어떻게 구하면 되냐? 일단은 라지 스몰이를 같이 이렇게 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라지가 나올 확률 4분의 1이죠. 자, 그 다음에 얘가 XY고 얘가 XX야. 근데 남자애가 나오려면 Y를 줘야 되고 여기서 X를 줘야죠. 그죠? 그러면 Y를 줄 확률 2분의 1, X를 줄 확률 아무거나 와도 상관이 없으니까 1. 그래서 남자애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라지가 나올 확률 4분의 1, 남자아이가 나올 확률 2분의 1 각각 구해서 곱하면 8분의 1의 확률로 남자인 라지인 애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선생님이 다른 예시를 하나 더 줄게요. 한번 풀어보세요. 자, 여기에서 분리형 귀가 나오면서 여자아이, 분리형 귀를 가진 여자아이가 나올 확률은 어떻게 구해?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분리형기가 나올 확률. 선생님 이거 너무 어려워요. 분리형기가 어떻게 나오는지 너무 어려워요. 항상 잘 모르면 사각형, 퍼넷 사각형을 그려라. 자,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를 가로로 씁니다. 라지거나 스몰이를 주겠죠. 그 다음에 2번이 만들어낼 수 있는 생식세포를 세로로 씁니다. 라지를 주거나 또는 스몰이를 주겠죠. 그때 라지가 만나면 되고 라지 스몰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죠. 그 중에서 분리형 귀는 몇 명이야? 이 4명 중에서 분리형이 이렇게 되죠. 아이고 잠깐 다시 돌리기. 분리형 귀를 가진 애들이 이만큼이죠. 부착형은 1명입니다. 그래서 4명 중에 3명이 분리형 귀니까 분리형 귀가 나올 확률 4분의 3. 그리고 여자아이가 나올 확률 2분의 1이겠지 당연히. 그러면 8분의 3의 확률로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확률을 계산하는 거야. 지금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계속 해보다 보면 너무나도 쉬운 계산입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성별을 모두 고려하는 거죠. 성염색체 유전과 성별을 모두 고려해라. 근데 자, 성염색체 유전, 예를 들어 생맹입니다. 생맹이라고 하는 유전 형질과 성별이라고 하는 유전 형질은 똑같이 둘 다 성염색체에 의해서
나타나는 유전 형질이기 때문에 얘랑 얘는 독립적으로 유전이 되느냐, 얘네들은 독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차이야. 이것이 차이. 생맹도 성염색체 유전이고 성별도 성염색체의 종류에 따라서 나타나니까 얘네 둘은 서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독립적인 유전이 아니라 서로 관련이 있어요. 이럴 때는 따로따로 확률을 계산해서 곱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놓고 같이 생각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같이 놓고 어떻게 같이 해요? 쉽습니다. 그냥 바로 퍼넷사각형 그리면 돼요. 자, 바로 퍼넷사각형 그리면 얘가 만들어낼 수 있는 생식세포 X 염색체를 갖거나 Y 염색체를 갖거나 2번이 만들어낼 수 있는 생식세포 X이거나 X'이거나 조합을 만듭니다. XX, XY, XX 프라임, Y, X 프라임 뭐 이렇게 쓰겠죠. 이런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를 뭐 이렇게 내는 거죠. 생맹인 남자 아이가 태어날 확률. 자, 생맹인 남자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럼 여기서 생맹인 남자아이를 찾으면 돼. 얘밖에 없죠, 얘. 얘는 남자인데 정상이고 얘는 여자니까 아니야. 그럼 4명 중에 1명인 생맹인 남자아이죠. 그래서 그냥 바로 4분의 1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분의 1이야. 근데 이거 계산할 때 아까도 하지 말라 그랬지만 이거 계산할 때 생맹이 나올 확률 생맹이 나올 확률은 X 프라임 줘야 되니까 예를 들어 2분의 1 줘야 되고 여기서 두 개 중에 Y를 줘야 되네. 오케이 2분의 1 해서 4분의 1 나왔어. 오케이 그 다음에 남자아이가 태어나야 되네. 남자아이가 태어나는 게 2분의 1이네. 그래서 4분의 1이랑 2분의 1 곱해서 8분의 1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아주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동시에 성별이랑 성염색체 유전이랑 동시에 놓고서 동시에 따져가지고 그 중에 몇 개가 되느냐에 따라서 확 비율이 한 번에 정해지게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상염색체 유전과 성별을 모두 고려해야 된대요. 상염색체의 형질 발현과 성별을 모두 고려해라. 아까랑 비슷하겠죠. 자, 우선은 유전자형을 분석을 해야겠죠. 얘가 생명이 나왔다. 그러면 얘는 X 프라임 Y고. 그러면 엄마가 X 프라임 줬을 테니까 X 프라임 하나 있고 정상이니까 X 하나 있고. 아빠는 정상이니까 XY. 4번은 X 그리고 X일 수도 있고 아니면 XX 프라임일 수도 있죠. 뭐 이렇게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ABO식의 유전자형은 얘 AO, 얘 BO, 얘는 OO 이렇게 뭔가 찾겠죠. 이를 바탕으로 여기 얘에 대한 문제를 하나 내릴 테니까 풀어보세요. 자, 이게 마지막 내용입니다. 마지막 내용. 얘가 A, B형이 나오면서 생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남자아이라고 하겠습니다. 남자. 자, A병이 나오고 생맹 남자아이가 나올 확률을 구해봐라. 그럼 한번 구해보세요. 천천히. 자, 선생님 바로 이제 풀이를 가겠습니다. 자, 먼저 ABO식 혈액형을 결정하는 건 상염색체 유전이죠. 그 다음에 생맹 성염색체고요. 이 남자 여자도 성염색체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럼 얘랑 얘는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 독립이 안 돼 있죠. 서로 관련성이 있죠. 얘는 상염색체니까 얘네들이랑은 독립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이랑 이렇게는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 같이 생각해서 구하고 이거 따로 구해서 이 두 개 확률을 곱하라는 거죠. 자, 아까 한 거니까 XY랑 XX 프라임에서 생맹인 남자가 나올 확률은 얘 2분의 1, 얘 2분의 1 해서 4분의 1 바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AB5식 혈액형에서 AB형이 나오는 확률은 4분의 1이죠. 그래서 4분의 1 얘도 뒤에 있는 것도 4분의 1이니까 16분의 1 확률로 나오게 된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계속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이걸로 이번 2차 시 수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